이번 시간에는 B차원의 유클리디안 그 스페이스가 이제 컴플리트 매트리스 스페이스 그러니까 더 나아가서 이제 컴플리트 놈드 스페이스 그러니까 완비 공간인 것을 이제 증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거 증명이 오늘 만만치 않을 텐데 증명이 생각보다 그래 재밌습니다. 증명이 생각보다 재밌으니까 여러분들 수업 열심히 들어주시면 되게 재밌는 시간이 될 거라는 것을 제가 믿지 않고요. 거기에다가 여기에서 증명들이 생각보다 재밌어요. 재밌다 보니까 이제 여러분들도 같이 한번 듣다 보면은 뭐 어떻게 이제 완비인 것을 이렇게 증명해 나갈 것인지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되게 재밌는 시간이 될 것 같아요. 일단 완비인 것을 증명하는 것, 호실수를 이제 수렴하는 거 그거 보일 거거든요. 그걸 보이기 위해서 여기에서 일단은 알아야 되는 그 정리들이 있거든요. 정리들을 사용하게 될 건데 그 정리가 바로 볼자너 바이어스트라스 정리입니다. 오늘 그것을 증명하게 될 텐데요.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전에 배웠던 그 The Nested Interval Theorem 있죠. 그거 추수호간 정리. 추수호간 정리를 이제 D차원으로 이제 일반화시켜야겠습니다. 그것을 지금 먼저 렘마로 증명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그 수호가 정리를 다시 한번 리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클로스드 인터벌이 이렇게 존재하고요. 그것이 점점 네스티드 그러니까 점점 더 작아지게 되는 부분집합으로서 포항관계가 있는 점점 작아지는 그런 구간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같은 집합이어야 돼요. 이렇게 가정을 했을 때 모든 인터섹션에 대하여 얘는 1부터 무한대까지 이 구간들을 전부 다 인터섹션을 시켜본다면은 거기에 최소한 이제 원소가 하나 무조건 존재한다 라는 것이 바로 추성 과정이었죠. 그러니까 저렇게 이제 무한 교집합을 시켜도 결국에는 이제 원소 하나가 무조건 존재한다, 공집합이 아니다 라는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현재 이 클로즈 셋이 현재 1차원이잖아요. 1차원인데 우리 지금 D차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은 거니까 좀 D차원으로 이제 이 추성 과정을 확장시킬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것을 제가 지금 렘마로 증명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점점 차원이 넓어졌으니까 이제 구간은 안 된단 말이에요. 구간은 안 되니까 이제 닫힌 구간이 아닌 닫힌 박스, 닫힌 상자를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박스에 이제 앞잡아서 B1이라고 나타내고요. 이 B1은 어떻게 되냐면요. 이렇게 A11, B11, 그리고 A12, B12 이렇게 해가지고 D개의 A1D, B1D 이렇게 해가지고 되게 이제 클로스 인터벌들의 그 카테시안 곱으로 이제 이루어져 있으니까 지구는 이제 RD의 이제 부분집합으로서 이제 있을 것이고요. B2도 마찬가지로 B2 이제 인덱스는 A21, B21 더해가지고 A22, B22 이렇게 가고 어디까지 가냐면은 A2D, B2D까지 이런 듯이 정의를 할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 B1, B2 그리고 이런 것들을 다 이제 무한계 정의를 했을 때 만약에 그 네스티드하다 그러니까 포항공해가 다음과 같이 이렇게 축소되고 있다면은 이때 그 박스들의 무한 규집합의 원소가 무조건 존재한다 라는 이야기를 여기서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차원을 넓힌 거니까 지명을 시작해 보도록 하죠. 근데 이제 첫 번째 우리가 여기 1차원에서는 성립한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알고 있거든요. 이것을 이용하게 될 것입니다. 그냥 차원만 이제 넓힌 거기 때문에 결국 성분들로 이제 생각하면 된단 말이에요. 성분들로 했을 때 그 첫 번째 성분에 대해서 이제 축소원과 전기가 성립하게 될 거고 두 번째 성분에 대해서 또 이제 축소원과 전기가 성립할 거고 뒤에 D 번째 성분도 이제 축소원과 전기가 성립하게 될 거잖아요. 이게 각각 성분의 성분으로 독립적으로 다 이제 성립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다 가능하다라는 이야기를 여기서 증명해서 보이게 될 것인데요. 어차피 D차원에서 이제 보이면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2차원이 때만 보여도 충분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증명을 이제 간단히 기가 2일 때, 그러니까 2차원인 경우에만 보이려고 하고요. 만약에 이것을 일반화시키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1차원이 되는 거 알고 있고 2차원이 될 때 본 다음에 이제 n차원으로 이제 확장시키는 그런 수학적 기납법 이것을 활용해 주시면 되겠죠. 아니면 애초에 처음부터 좀 인덱스를 늘려가지고 n차원 D가 D차원일 때 그냥 그것을 보여주면 될 텐데 그 아이디어는 똑같으니까 저는 그냥 바로 여기에서 2차원일 때만 굉장히 아이디어 위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걸로도 솔직히 증명은 거의 충분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박스가 이렇게 있었을 때 제가 여기 B1이란 박스를 이제 차원이 이제 2차원이니까 좀 더 이제 인덱스를 간단히 해가지고 다음과 같이 편하게 알 수 있겠죠. 그리고 이렇게 먼저 보는 것이 여러분의 직관에 좀 더 와닿을 것 같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여기 이제 클로즈 박스인데 그 안에 내부에 포함되는 포함 관계가 이루어지는 그런 박스를 이렇게 만들 수 있을 것이고요. 여기 이렇게 간 다음에 여기 이제 B2란 박스는 A2, B2에다가 C2, D2 되는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죠. 그 다음은 어떻게 되겠어요? 점점점 안으로 들어가가지고 B3도 이렇게 있겠죠. B3도 이렇게 점점 이제 가게 될 것이고요. B3를 제가 나타내기를 A3, B3까지의 이제 클러스트 인터벌과 C3, D3까지 클러스트 인터벌 사이에 이제 카테시안 거부를 나타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B 이제 인덱스가 있는 그 B 뭐 EN 같은 이런 것이 이제 무한계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무한계 있을 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각각 선문별로 촉수원관 정리를 만족시킨다고 했죠. 그러므로 선문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A1, B1이라는 것은 A2, B2가 이제 부분집합으로 가지고 있고요. A2, B2라는 것도 이제 마찬가지로 A3, B3라는 것을 이제 부분집합으로 가지고 있으면서 이게 계속 네스티드 하니까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촉수원관 정리 위해서 AN, BN에 이제 그러니까 무한 교집합, 무한 인터섹션을 한 것이 절대로 공집합이 아니다. 그러니까 원소 하나가 무조건 존재한다. 그것을 제가 X라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존재한다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이게 존재한다는 것을 할 수 있을 것이고요. 이제 마찬가지로 C1, D1 이것이 이제 C1, C2 리트를 품고 있고 C2 리트는 또다시 이제 C3, B3를 품고 있는 그런 포항관계가 되고 있기 때문에 축소원관 정리에 위해서 이제 인터섹션을 취해준 거 새 무조건 이제 원소가 존재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제가 지금 Y라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괜찮을까요? 그럼 이제 X, Y가 이렇게 존재하는데 X가 이제 BN에 이제 그 첫 번째 성분에 포함되고 Y가 이제 Bn은 이제 두 번째 성분에 이제 포함되니까 이제 모든 Bn에 대해서 이제 X하고 Y라는 그 성분들이 각각 있는 거란 말이에요. 따라서 X, Y는 박스에 무한 인터섹션을 취한 것에 존재합니다. 따라서 이것이 공집합이 아니라는 것이 이렇게 바로 자명하게 확정이 되었으므로 우리는 증명을 완료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좀 더 이제 일반화시켜서 지차원으로 하고 싶다면은 수학적 기납법을 활용해 주시면 되겠죠. 아니면 그냥 지차원 상황에서 그냥 보면 될 것이고요. 뭐 2차원으로 봐도 이제 우리는 충분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증명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수송 과정님 이제 박스를 이제 넓혀가지고 이제 차원을 넓혀서 이제 공집합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증명을 해냈습니다. 그럼 무조건 이제 그 클로스 박스가 있다면은 여기서 클로스 박스가 되겠죠. 그 박스로서 우리가 이제 계속 줄여나갈 수 있다. 그 박스들이 계속해서 안쪽으로 들어가게 만들 수 있다면 최소한
원소가 하나 무조건 존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고요. 닫혀있다는 것에 대해서 성질만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신다면은 너무나 자명한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것을 렘마로 해가지고 우리가 증명을 할 것은 바로 볼저너 바이어스 트러스 정리가 될 거예요. 지금부터는 볼 띠오렘은 볼저너 바이어스 트러스 정리를 증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볼저너 바이어스 트러스 이제 이론이 말해주는 것은 이제 무엇이냐면요. 만약 집합 S가 이제 6이에요. 유클리디안 이제 D스페이스, 그러니까 D차원 공간에서 이 6개인 집합 S가 있을 때 이 집합 S가 무한집합이다. 그러니까 원소의 개수가 이제 무한히 많은 거예요. 이제 유한기가 아니라 이제 무한히 많아가지고 이제 빽빽하게 이 6개인 상공 속에서도 이제 원소가 무한히 빽빽하게 이제 모여있다는 거죠. 그런 상황일 때 S는 무조건 극한점을 가진다. 라는 것이 이제 볼저너 바이어스 트러스 정리가 가지고 있는 의미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만약에 유한이라면은 그 극한점을 가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냥 예를 들어서 유한일 때 그냥 점 하나, 그냥 한 점이라면 극한점을 이제 가지진 않겠죠. 그런 것을 알 수 있을 것이고요. 또 거기에다가 이제 여기서 말하는 것도 뭐냐면 6에다가 그리고 원소의 개수가 이제 무한계나 이제 있을 때 극한점이 이제 없을 수가 없다. 어떻게든 있을 수밖에 없다. 라는 이야기를 여기서 꺼내고 있는 것입니다. 극한점의 의미를 잘 살펴보신다면 어렵지 않게 증명을 할 수 있을 것이고요. 대신에 여기에서 원소가 있다는 것을 이제 증명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이제 특정 짓기 위해서 앞서 봤던 이제 렛마를 이용해야 되는 것이죠. 제가 이제 말로 하는 것보다 일단은 써 내려가면서 같이 한번 더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이 증명도 마찬가지로 제가 이제 일반화시켜서 할 수 있겠지만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이해 돕기 위해서 2차원의 케이스만 이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 2차원을 보임으로써 이제 증명은 충분할 것 같아요. 먼저 첫 번째로는 현재 이 집합 S라는 것이 6이잖아요. 6이다 보니까 우리가 위에서 증명했던 저 렛마를 이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박스로 이제 가두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운디드이기 때문에 우리가 박스를 조정해 가지고 그것을 가둘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박스의 크기 이제 R을 설정해 가지고 이 집합 S가 2차원짜리 그 한 변의 길이가 이제 2R인 그런 박스로 제가 집합 S를 가둘 수가 있겠죠. 그리고 제가 이 박스를 이제 클로즈드 셋이니까 C라고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C라고 정의를 하고요. 그 상황이 어떻게 되냐면은 이렇게 네모를 그려서 이 C가 있습니다. C가 있었을 때 제가 여기에서 C1이라는 것을 다시 잡을 거거든요. 근데 어떤 아이디어를 잡아서 잡을 거냐면요. 이렇게 네등분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국 한 변의 길이 현재 2R이었는데 R이 되죠. 그러니까 이제 절반이 되는 거잖아요. 그 2등분을 시켜주시고요. 2등분이란다. 각 변을 이제 2등분 시켜서 전체적인 이 대각형을 4등분 시킨 다음에 여기 이제 네 군데가 있을 거예요. 한 군데, 두 군데, 세 군데, 네 군데. 이렇게 네 군데가 있을 건데 이 네 군데 중에서 현재 원소의 개수가 이제 무한계다 보니까 적어도 네 개 중에 하나는 무한계가 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물론 무한계인 곳이 이제 여러 개 있을 수 있습니다. 두 개일 수도 있고, 세 개일 수도 있고, 네 개일 수도 있는데 연계일 수 없단 말이에요. 다 이제 무한이 아니라면은 다 이게 무한이 되지 않고 유한이 될 거니까. 그래서 무조건 이제 무한인 곳이 하나 존재하게 될 건데 그것을 제가 특정 지어가지고 C1이라고 지정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부분이 C1이다 그러니까 그리고 여기 안에 원소의 개수가 무한히 많다라고 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다면은 C1을 제가 어떻게 잡을 거냐라고 소개를 해드렸냐면은 C1하고 이제 S 이제 교집합 시키고 그냥 C1 여기 C에 있는 것 중에서 이제 S의 원소들이 이제 개수가 이제 무한대인 그런 C1을 잡도록 하자. 이해되나요? 그러니까 이제 원소가 이제 무한계에 몰려있는 것으로 이제 C1을 잡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어떻게 하냐? 똑같아요. 이렇게 똑같이 이제 가져오고요. 다음 스텝으로는 어떻게 하게 되냐면은 C1 중에서 현재 여기 원소의 개수가 이제 무한계 있어요. 무한계 있으면 같은 원리로 4등분을 시킵니다. 그럼 이 네 군데 중 한 곳은 적어도 한 곳에는 이제 원소의 개수가 무한계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것을 이렇게 C2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을까요? C2를 잡아서 아직 S에는 이제 원소의 개수가 무한계인 그렇게 이제 점점 줄여나갔습니다. 그러니까 S라는 집합이 있는데 S라는 이 집합에 있는 일부분 중에서도 이제 원소의 개수 무한대인 곳을 제가 이제 박스로서 가둬낸 상황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보자면은 이제 C1, C2 이런 것은 이제 박스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이 차원에서 클라우스 이터블로 이루어진 그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냐? 여기에서의 CN의 무한 인터세션을 시킨 것이 무조건 이제 공집합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집합이 아니기 때문에 X라는 원소가 여기에 있다고 말할 수가 있겠죠. 무조건 원소 하나 존재할 거고 그 존재하는 원소 하나를 제가 X라고 특정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현재 X라는 원소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여기 어딘가. 계속해서 여기에서는 C3 적고 또 C4를 적고 이렇게 계속 4등분 시켜가지고 점점 이 작아지는 박스가 되겠죠. 자, 이런 상황이 있을 때 저는 X를 잡았잖아요. 제가 지금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제 극한점이 존재한다 라는 것을 보여야 된단 말이에요. 저는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이 X가 이제 극한점이 된다는 것을 보이면 되겠죠. 자, X를 잡았고 그 X가 이제 극한점이 된다는 것만 보이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자, 이건 좀만 생각하면 쉬운데요. 계속 가더라도 여러분들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이 X라는 점은 계속해서 그 주변에 박스가 있을 텐데 그 박스에는 원소의 개수가 무한히 있어요. 무한에 있다 보니까 결국 여기 안에 X가 조금이라도 이제 밖으로 나가게 된다면은 바로 내 주변에 이제 원소가 무조건 있다는 거죠. 내가 나뿐만 아니라 내가 조금이라도 이제 내 주변에 근방을 잡아요. 근방을 잡는 순간 바로 뭐가 된다? 주변에 원소가 있을 수밖에 없다. 왜냐? 무한집합이니까. 이 구간이 무한이고 계속 구간이 점점 좁아지고 있는데 계속해서 저는 이 무한집합 속에 갇혀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갇혀 있는 상황 속에서 점점 이제 박스가 작아지고 있는데 그 상황에서 저는 그 자기 자신을 제외한 나머지 원소들이 무조건 밖에 존재하잖아요. 점점 작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좀만 이제 엡실론 볼을 잡아도 모든 엡실론에 대하여 무조건 원소가 있을 수밖에 없겠습니다. 이런 뜻의 의미로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X를 잡게 되었고 이 X를 잡은 거로부터 다음을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다음으로 이제 어떻게 하려는지는 이제 이해 가시죠? 너무나 당연하게 이제 X가 극한점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게 될 것 같습니다. 바람직하게 될 건데 문제는 이제 무엇이냐면요. 그 볼을 잡는 것보다는 여기에서 이제 축소되고 있다 그런 상황을 좀 더 표현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식을 택하게 될 거냐면은 물은 자연수 이제 K에 대하여 CK라는 것에 이제 그것에다가 S의 원소 이것은 항상 이제 무한대 그러니까 원소의 개수는 이제 무한대를 계속 만족시키고 있죠. 그러니까 CK라는 그것을 제한시킨 집합 S의 원소가 무조건 무한기 있다라는 것을 일단 전제를 하고 있는데요. 이 상황에서 우리 극한점을 논하고 싶단 말이에요. 극한점을 논하기 위해서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이 X라는 점 기준으로 이제 어느 엡실론 볼을 잡더라도 거기에 무조건 S의 원소가 최소한 하나 존재된다 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제 X를 제외시켜야 된단 말이에요. X를 제외시키기 위해서 집합 S에서 이제 X를 뺄 건데 현재 이런 이 교집합 시킨 것을 이제 원소의 개수가 이제 무한계라는 것은 단순히 여기에서 X라는 그 다 점, 한 점, 이 한 점을 뺀다고 해가지고 이 원소의 개수 집합의 크기에는 영향을 줄까요?
이 크기가 이제 무한이기 때문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이 유한계를 뺀다고 해가지고 결국 무한이 이제 유한이 되진 않죠. 무한이 이제 유한이 되기 위해서는 무한 정도를 빼줘야 되는데 이제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무한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무한으로 볼 수 있을 것이고요. 이렇게 무한이 있기 때문에 여기 무한집합 속에서 제가 이제 수를 잡을 수 있겠죠. 수의 이제 xk를 제가 하나 잡아보게 될 건데요. ck와 이제 s not x 에서 이제 xk라는 저 수를 이제 원소를 뽑아낸다면 어떻게 되냐면은 현재 x를 빼놨기 때문에 x를 제외시켰기 때문에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겠어요? xk랑 x는 같을 수가 있나요? 절대로 같을 수가 없다 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이고요. x도 물론이고 xk 이 두 친구 다 이제 ck 원소가 된다 라는 이야기도 할 수 있겠습니다. ck 원소가 된다면은 결국 이 둘의 차이 SK와 X 차이의 이제 노름을 계산한다거든 이것이 둘이 같지 않기 때문에 일단 0보다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고요. 결국 여기에서는 이제 CK 가장 큰 거, 가장 길이가 가장 큰 거를 잡아본다면은 그 스프리머 값으로 정의가 되는 이제 다이아미터를 잴 수 있겠습니다. 다이아미터 오브 CK보다는 이제 작거나 같겠죠. 이 둘의 차이가. 자, 왜냐면은 이것이 이제 그 임의의 두 원소에 대하여 그 원소들의 그 차이, 그 거리값에 대하여 그것의 수프리먼 값을 쟀기 때문에 이렇게 이런 부동식이 자연하게 성립한다는 것을 알 수 있을 텐데요. 우리 여기에서 반지름 재볼까요? 반지름 어떻게 될 수 있냐면요. 이런 뜻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렇게 2R이었는데 2R에다가 현재 1, 2, 3, 4 이렇게 나아감으로써 계속 2로 나눠주게 되죠. 이 거듭제곱을 나눠주게 되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2변은 2의 제곱을 나눠주게 될 거고 K면은 2의 K제곱으로 이제 한 변의 길이가 나눠지게 되겠죠. 그래서 한 변의 길이가 그렇게 바뀌게 되고요. 이런 상황의 한 변의 길이 그러니까 여기서는 색칠한 부분이 C1이라면 여기 이렇게 되겠네요. 여기 1이 되면서 아무튼 여기 박스에 한 변의 길이 CK의 한 변의 길이는 2의 K제곱분의 2R 이렇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을 텐데요. 거기에 다이아미터 같은 경우는 현재 정사각형을 만족시키고 있으니까 대각선의 길이 그러니까 1대 루트 2 만족시키는 삼각비를 만족시키는 45도 그 특수각을 얘기하는 거죠. 1대 루트 2가 되니까 그걸 루트 2배를 시켜주면 되겠다 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만약에 차원이 n차원으로 된다면은 이 대각선은 이제 n개의 선분들이 이제 제곱해가지고 더한다면 이분을 1제곱을 시키는 그런 격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것이 만약 차원이 이제 n차원이라면은 여기서 n이 되고 그리고 루트 n을 곱해주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현재 2차원인 것을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2차원 상황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얘기할 수 있다? 2r을 2의 k제곱 나누고 거기에다가 루트 2를 곱한 거 n차원이면 루트 n을 곱하면 된다. 자, 그리고 이 우변 오른쪽에 있는 것은 현재 K를 이제 무한대로 보내는 순간 분모가 이제 무한히 커지게 되면서 0으로 간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할 수 있겠습니다. 괜찮겠죠? 현재 이 상황에서 여기 다이아미터 오브 CK가 이제 0으로 가고 있으니까 결론적으로 XK가 이제 X로 수렴한다 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겠네요. 다시 정리하자면은 현재 XK라는 수열 잡았을 때 xk나 수열은 s의 이제 부분집합이 되는데 x라는 그 원소가 될 수가 없고요. 이런 상황 속에서 sk가 x라는 딱 지점으로 수렴하기 때문에 극한점이 이제 정의에 만족시켜서 x는 s'이다. S' 원소다. 그러니까 그 도집합의 원소가 되면서 x가 극한점이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건 솔직히 방금만 정의라고 얘기했는데 정의보다는 그게 더 어울리겠죠. 그 아까 전에 말씀드린 그또 팔로잉스 얼 이퀄버런트 해가지고 세 가지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 세 가지 관련해가지고 그 중에 두 번째 건가? 그거 아니 세 번째 건가? 아니 첫 번째 거 아니었던 것 같은데 근데 그 정리를 활용하면 되겠죠. 이것도 당연히 극한점은 바로 보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따라서 이렇게 볼저너 바이어스트러스 정리를 증명을 했습니다. 이렇게 극한점이 존재한다는 것을 보일 수 있겠죠. 언제? 바운디드이고 그 원소의 개수가 이제 무한계일 때 볼 수 있다. 라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볼자는 바이어스 트러스 정리를 이용해서 우리가 지금 원하는 것은
유클리드는 D 스페이스, 그러니까 D 차원의 유클리드 공간이 이제 코시수를 수렴하는 완비 공간이 되길 바란단 말이에요. 원하는 것 제가 정리해 보자면요. 어떻게 되냐면은 그 RD에서 만약 V인이라는 이 수를 잡았을 때 이 수의 코시술이에요. 공간 잘 보셔야 된다. 지금 우리는 D 차원의 유클리드한 스페이스를 보고 있는데 코시수열이 이제 수렴하기를 바래요. 이것을 증명하고 싶은데 이 증명하는 것이 만만치 않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은 우리 이것을 증명하기 위한 그 과정을 거쳐나가고 있는 거라요. 근데 이것을 이제 보이기 위해서 제가 아이디어가 무엇이냐면은 또 하나의 이제 렘마 같은 게 필요해요. 이 전에 이제 어떤 것을 보여서 이것을 뭐에 작정이냐면요. 먼저 코시수열이면은 이 친구가 이제 유기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이 공간에서는 코시수열이 이제 유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친구가 이제 이 수열이 유기다 라고 한다면은 수렴하는 부분 벡터를 잡을 수 있다 라는 정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 거부터 보인 다음에 이걸 이용해서 또 이제 두 번째 거를 보여서 우리가 증명하고 싶고자 하는 것을 이제 완료하려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이게 바운디드, 그러니까 유기라고 해가지고 수렴한다는 보장이 없어요. 왜냐면은 만약에 유기인데 1 1 이렇게 진동하는 그런 수율이라면은 이제 수렴한다고 보기가 되게 어렵겠죠. 하지만 서브 시퀀스 어떻게든 이제 수렴하게 하는 이제 부분 수열을 이제 잡을 수 있다라는 것은 또 다른 얘기입니다. 1 1 이렇게 왔다 갔다 할 때 제가 그냥 1만 잡게 되면은 결론적으로 어떻게 되겠어요? 수렴하죠. 괜찮을까요? 그래서 이제 바운디드인 것을 이제 사용하게 된다면은 이 바운디드를 이제 이용해서 원소 개수가 무한 게이트 우리 보자는 바이오스트러스 정리를 이용해서 처리할 수 있겠죠. 이를 이용해서 보자는 바이오스트러스 디오림을 이제 배우게 된 것이고요. 일단은 첫 번째 우리가 원하는 이 친구를 증명한 다음에 이걸 이용해서 두 번째 걸 증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디어는 이제 처참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를 위해서 제가 첫 번째 거를 이제 증명하기 위한 또 렘마가 있거든요. 아주 재밌는 렘마예요. 자, 거리 공간이 주어졌을 때 제가 이제 공간이라고 그냥 X만 딱 써놓는 거는 정확히는 이제 공간 표시를 해가지고 이런 듯이 이제 써야 되는데 귀찮으니까 그냥 이렇게 표시했다. X는 셋이고요. 근데 그 X가 이제 만족시킬 이제 매트리스 픽스가 된다. 그 상황 속에서 이제 논의를 전개해내겠다. 라는 이야기로 받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랬을 때 매트리스 픽스에서 집합이 아무거나 던져집니다. 자, 이 친구는 이제 파이나이트인지 아니면 인피니트인지 모릅니다. 근데 이 집합 B에서 이제 부분 집합 A가 있어서 이 부분 집합 A가 유한 집합이에요. 유한 집합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제 B는 모르고 A만 그렇단 말이에요. A만 그렸을 때 이 B의 극한점들, 이 극한점들은 B에서 not A, A를 뺀 것의 이제 극한점과 이제 같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극한점을 이제 결정하는 요소에는 이 유한 집합은 이제 별로 쓸모가 없다, 그렇게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렛마를 이용해서 우리가 원하는 이 이제 밑줄치는 이것을 증명하려고 하고요. 일단 렛마를 먼저 증명해 보도록 하죠. 이 증명도 생각보다 그렇게 마냥 쉽지만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아이디어를 떠올리면서 좀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냥 바로 무작정 렛마니까 증명 쉽겠지라고 하면 안 됩니다. 그 렛마를 따로 왜 뺐겠어요? 그 증명하는 과정이 되게 어렵기 때문에. 아니면 이게 렛마가 필요 없다면 그냥 바로 증명 과정을 써놓겠죠. 이 렛마 같은 보도정리예요. 보도정리. 보도정리가 나중에 이 정리를 이용해서 다른 증명을 할 때 또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고, 따로 정리라고 부를 수 있을 정도로 그래도 나름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이러한 이유로 보신다면 여러분들은 이 lemma 증명하는 것도 열심히 잡아주셔야겠죠.
현재 A는 이제 파이네트인데 이제 파이네트를 이제 전체적으로 보는 건 되게 어렵습니다. 어려우니까 우리 어떤 방식을 이제 테크니컬한 것을 쓰려고 하냐면요. 현재 B에서 A를 뺀 것을 이제 짚어봐야 되잖아요. 근데 이 빼는 것을 이제 결국 파이네트 이 모든 것들을 다 보려고 하기보다는 그냥 어차피 파이네트가 유한계잖아요. 한 개일 때만 바로 상관없습니다. 한 개의 원소 하나 뺀 거 이제 그거를 이제 증명을 하게 되면은 그 상황에서 하나 더 빼고 이제 계속해서 빼게 된다면은 결국 파이네트 키를 뺀 거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이러한 원리로 본다면은 여러분들은 바로 눈치챌 수 있겠죠. 결국 증명에 이제 파이네트 키를 이제 메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여러분들이 간편하게 증명하고 싶다면은 집합 A를 한점 집합 싱글톤일 때 그때만 딱 증명하고 이제 일반적으로 정당화시킬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자, 이런 기술 여러분들 되게 잘 익혀두시길 바라고요. 이것도 스텝을 나눠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스텝 무엇이냐면요. 이 두 개 같다는 것을 보여야 되잖아요. 이 두 개 같다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이제 집합이 같기 위해서는 이 포항이 두 개가 이제 만족시키는 것을 보여야 되거든요. 너무 자명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은 얘예요. 근데 얘가 좀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쉬운 것부터 먼저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B not A의 이제 극한점이 B의 극한점에도 이제 포함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자, 이게 왜 그러냐라는 것을 이제 보이기 위해서 너무 당연한데 너무 사실 이거는 저는 클리어하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뭐 그래도 저는 적당히 이제 좀 과정을 보이는 것도 되게 좋으니까 여기 이 포항관계를 보이기 위해서는 여기에서 원소 x를 꺼내 가지고 여기 x가 다시 또 b 프라임에 이제 들어간다라는 이야기를 하면 되겠죠. b a의 이제 극한점에다가 이제 원소 x를 꺼내게 된다면요. 어떤 논리를 펼칠 수 있겠냐면은 극한점의 이제 그 정리 위에서 수열 xn이 이제 존재해가지고 썼을 때 만족시키기를 xn과 이제 x 사이 거리가 같지 0이 아니고 0보다 큰데 이제 n분의 1보다 작다 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다면은 여기에서 너무 유망하거든요. 거의 이거는 그냥 자명하다 봐도 되는데. 자, 부평분만한 거 쓸게요. 자, 여기에 이게 들어온다는 것은 A를 빼지 않은 그냥 B에도 들어온다고 말할 수 있겠죠. 이게 이거가 되니까 그냥 이렇게 하자. 별로 쓸모 없겠다. B나 A는 B의 부분집합이잖아요. 따라서 XN이 이제 B의 이제 부분 수열로 이제 있어가지고 다음과 같은 등식을 만족시킨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이므로 이를 통해 바로 이제 X가 B 프라임의 이제 원소가 된다라는 이야기를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이쪽은 너무 자명했는데 우리가 이제 힘을 들여가지고 증명을 해야 되는 부분은 반대 부분이겠죠. B 프라임이 이제 B.A의 프라임 거기에 들어간다라는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요. 자, 이 부분이 상당히 좀 복잡합니다. 그럼 일단은 우리는 증명을 하기 위해서 천천히 차근차근 스텝 밟아보도록 할게요. 아까 같은 걸로 이번에는 B'에서 이제 원소를 꺼냅니다. B 극한점을 이제 X가 이제 B 극한점이 되는 거죠. 극한점이 된다면은 같은 원리로 이번에 수열 잡아서 해볼게요. 똑같이 수열이 이제 있어가지고 서치 대 하기를 X하고 이제 XN 사이 이제 거리가 이제 0과 n분의 1 사이가 된다. 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이고 n을 이제 뭐 이미 양수니까 그것을 이제 n분의 1로 그냥 잡아버린 겁니다. 근데 이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좀 이제 알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이거든요. 결국 이제 xn과 x 사이 이제 거리가 이제 0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기 위해서 이 xn이나 수열이
상수수열이 아니면 어떻게 해요? 아, 그러니까 상수수열이면 어떻게 해요? 상수수열. 그러니까 쭉 계속 그냥 x만 되냐? 그거 안 되죠. 에? 아, 뭔 말하고 싶은 거냐면요. xn이 가만히 있어도 되냐고요. 그러니까 한 점만 따다다 찍으면서 이제 가만히 있어도 되냐고요. 아니죠. xn이 계속해서 움직여야지만이 x가 아니면서 x로 다가갈 수 있잖아요. 이해되나요? 그러니까 이제 극한점이라는 것은 x에 이제 이미 엡실론 금방 잡았을 때 그 xn이랑 원수열들이 이렇게 수렴하는 것을 잡을 수 있다라는 건데 지금 이게 x가 아닌 xn을 잡아가지고 x를 수렴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xn이 가만히 고정돼가지고 한 점만 따다따다 찍으면서 가만히 있으면 되겠습니까? 아니죠. 그런 원리 때문에 우리 지금 XN이라는 것은 절대로 가만히 있어서 안 되고 계속 움직여야 된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 일단은 눈치채 주시기 바라고요. 이거와 함께 여러분들이 알아차셔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지금 W는 것은 이 친구 말하는 거죠. 이 W. 이 W라는 것이 이제 영향을 얼마나 주는지 영향을 별로 안 준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얘가 얼마나 등장하는지를 보겠습니다. 근데 얼마나 등장해요? U 한 번 등장하죠. U 한 번. U 한 번이 포인트입니다. 각각 이제 X1, X2, X3라는 것에 각각 이제 더블이라는 것이 유한번 등장할 수밖에 없겠죠. 이게 뭔 말이냐? X1, 예를 들어 X1일 때도 당연히 다 마찬가지지만 X1일 때 들어봐요. X1일 때 결국에 이, 이 수열 SN이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각각 이제 똑같은데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뭐냐면은 XN이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움직여야 된다는 말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면 X가 아닌 상황에서 X를 다가가고 있으니까. 그렇다면 만약 W가 등장했어요. 그 XN 중에 W가 등장했어요. 그럼 문제가 되죠. 이게 극한점이 이제 얘기하는데. 근데 등장하나거나 그냥 유 한 번 등장한다는 거예요. 얘가 무 한 번 등장하기 위해서는 그 점만 따다따다 찍고 있을 텐데 그걸로써 이제 그거 얘기할 수 없겠죠. 왜냐 XN이 계속 움직이고 있는데 그거 움직이면서 이제 그 무 한 번 한다? 말이 안 되죠. 움직이는 상황이니까 이제 그 점들을 다 이제 유 한 번밖에 이제 터치할 수가 없습니다. 유 한 번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이 W를 크게 무시해도 상관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극한점을 얘기할 때. 그러니까 이제 유 한 번 등장한다. XNW가 되는 경우가 이제 유 한 번밖에 없다. 이해돼요 이제? XN이 움직여야 돼요. 계속 얘기하는데 XN이 움직이니까 지금 W가 이제 등장할 수 있어요. 안 할 수도 있죠. 안 하면 땡큐인데 등장할 때를 고려한다면 등장했을 때 그것이 유한번이란 말이에요. 그럼 특정한 N을 잡아가지고 그 이후로는 이제 W가 등장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유한번 끝났을 때 그 이후로 잡으면 되니까. 따라서 자연수 이제 캐피털 N이 존재해서 그 캐피털 N보다 크거나 같은 이 서브 인덱스 그 N에 대하여 이 XN이 W가 나오지 않는 B에 이제 포함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이 친구도 만족시키기를 아까와 같은 공식을 이렇게 만족시키고 있죠. 그럼 이등식을 만족시키고 있다는 것이 이제 함유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여기까지 왔으면 끝난 거죠. 지금 이 과정이 포인트였던 거예요. 이게 포인트였던 거죠. 이렇게 했을 때 x가 뭐다? 그리고 n번 이후에 그 모든 어차피 상관없죠. 어차피 그 수열을 다 보느냐 앞에 빼고 보느냐 어차피 상관없습니다. 극단점을 논하는데 n 이후로는 w가 등장하지 않는 이 커팅을 한 다음에 그 이후로는 이제 결국 이 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을 거니까 이 조건을 만족시키는 것을 위해서 결국 여기 극한점이다. 끝났죠. x는 b에서 w를 뺀 이 집합의 극한점이 된다. 따라서 이렇게 커팅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 이유는 XN이 계속 움직여질 수밖에 없고 움직이면서 그런 원리 때문에 W가 등장한다면은 결국 해봤자 U 한 번밖에 등장할 수밖에 없다 라는 이야기니까
X1, X2, X3 이런 데에서 결국 요거 유한문밖에 등장할 수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스텝 2를 마무리할 수 있겠습니다. 되게 어려운 과정이었어요. 그냥 글로만 써놓고 왜 그러지라고 이제 이야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가지고 좀 제가 설명을 하는 데 있어서 좀 힘을 줬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하고 싶은 lem마를 이제 증명했습니다. 극한점을 논할 때는 그 파이나이트 셋을 이제 빼고 생각해도 상관없다라는 이야기죠. 자, 이걸 이용해서 우리가 지금 원했던 첫 번째 띠오렘을 증명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증명하고 싶었던 그 공간에 대한 성질 전에 바이어스트라스 정리 써가지고 또 알 수 있는 띠오렘 뭐냐 vn이라는 이 벡터 이 수열이 유클리디안 그 디스페이스에서 이제 바운디드라고 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바운디드 수열은 이제 수렴하는 수렴한다는 게 아니에요. 수렴하는 서브 시퀀스를 잡을 수 있다. 사실 수렴하지 않을 수 있는데 강제로 꺼내가지고 수렴하게 만들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괜찮을까요? 자, 이것을 증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증명하기 위해서 앞선 그 렘마가 어떻게 쓰이는지를 잘 봐주시기 바라고요. 이거 증명만으로도 되게 빡세요. 자, 어떻게 할 것이냐면은 현재 이 벡터 vn의 벡터라고 말할 수도 있고 그 또 행렬이래. 죄송합니다. 자, 그 수열, 그죠? 수열이죠. 순간. 자, 수열이 이제 있을 거고 수열이 이제 모든 항들을 다 모아놓은 집합을 x라고 a라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제 그 a는 id에 이제 포함된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얘기했을 때 첫 번째 케이스. 먼저 처리했으면 좋을 게 무엇이냐면요. 이 a가 현재 무한집합일 때는 당연히 볼저널 바이스트 정리를 이용해가지고 그러니까 이론을 전개해 나가려고 합니다. 근데 만약에 무한이 아니라 이제 유한겠다. 예를 들어서 그 왔다 갔다 두 군데만 이제 잡아가지고 왔다 갔다 하고 있다면은 결국 이 원소의 개수는 이제 두 개밖에 없겠죠. 그런 듯이 이제 만약에 이제 무한이 많은 것이 아니라 그 A라는 집합의 이제 크기가 이제 유한일 때 그러니까 이제 중복되는 것이 이제 무한계라는 거예요. 반복되는 것이 이제 무한계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면요. 그런 케이스에서는 바로 이제 N1, N2, N3 이런 것을 바로 잡을 수 있는데요. 제가 이제 서브 시퀀스를 어떻게 잡으면 되냐면요. VN1과 VN2랑 VN3가 이제 다 같도록 이렇게 잡아버리면 되겠죠. 이 값을 제가 이제 V라고 그냥 단정을 지어버린다면은 VNK라는 이 서브 시퀀스가 이제 V로 간다는 것이 자명하게 바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유한이라는 것이 이미 잘 살펴보세요. 이 집합의 이제 크기가 유한이라는 것을 겹치는 것이 이제 무한이라는 것입니다. 겹치는 것이 이제 무한계 이제 많다, 거기 여러 개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니까 결론적으로 이렇게 같은 것들이 이렇게 잡을 수 있으므로 같은 것을 잡아가지고 그것을 서브 시퀀스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무한계만은 같은 것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위아 케이스 1 같은 이 논의를 펼쳐나가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것을 이제 펼쳐나가는 과정을 이제 케이스 두 번째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집합 A의 크기가 이제 무한이다. 라고 했을 때 결국 이제 바운디드고 집합의 크기가 이제 무한이면은 볼자너 바이어스 트러스 정리를 활용할 수가 있겠죠. 볼자너 바이어스 트러스 정리를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볼자너 바이어스 트러스 이제 이론을 써주신다면은 극한점이 존재한다. A'이 이제 원소가 존재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이고요. A'은 V1, V2, V3 막 이런 집합의 이제 극한점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이 친구 이 얘기가 이제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제 x 근방에 이제 엡실론 보를 잡아가지고 엡실론 보를 잡았을 때 여기 무조건 이 주변의 근방에 근방 안쪽에 이제 vk라는 이제 a 원소가 있어야 되겠죠. a 원소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이런 같으니까 vk로 제가 잡았어요. K를 이제 다시 정하면 된단 말이에요. 그럼 K가 이제 무조건 있을 거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고요. 엡실론은 이제 아무나 양수가 될 것이니까 이제 엡실론은 첫 번째 스텝에서는 엡실론을 1로 잡아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이제 뭘 하려고 하냐면요. 자, 이렇게 X가 있었을 때 볼을 잡아요. 자, 볼을 이렇게 잡았는데 이번에 엡실론을 제가 이제 1로 설정한다면은 여기 1로 설정했을 때 무조건 여기 A의 원소가 존재한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고요. 즉 A의 원소를 제가 지금 VK라고 아니 K가 아니라 이번에 VN1으로 제가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N1이라는 것을 K 역할하는 거죠. N1 번째 이제 V라는 그 성분이 그리고 이제 여기 존재한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레그지스트하기를 VN1이 존재해서 썼을 때 하기를 VN1과 이제 X 사이 이제 거리가 0과 1 사이 나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여기서 약간 좀 테크닉이 필요한데요. 여기에서 바로 렘마를 쓰는 것입니다. 뭐냐면 지금 N1 번째, N1을 딱 특정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N1 번째까지 있는 그 모든 항등, 그 V1, V2, V3 해가지고 VN까지, VN1까지를 다 이제 커팅해가지고 앞에 거 딱 버릴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만 이제 얘기하고 싶거든요. 어차피 N1 번째까지는 그 유한계잖아요. 파이너트계. 유한계이기 때문에 유한계를 빼봤자 극한점이 영향을 주지 않는다. 따라서 X는 또한 마찬가지로 어디에 들어간다고 얘기할 수 있냐? X가 N1 번째까지 이제 다 버려버린 VN1 플러스 1, VN1 플러스 2로만 이루어진 곳의 극한점에 이제 원소가 된다고 말할 수도 있겠죠. 괜찮을까요? 자, 이렇게 앞에 커팅을 하게 되는데 커팅을 한 이유는 이제 좀 있다가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게 될 것이고요. 자, 이렇게 했을 때 똑같이 이제 X 주변으로 이번에는 좀 더 작게 볼을 잡아볼게요. 작게 볼을 어느 정도 잡게 될 거냐면은 이번에 엡실론을 이제 n분의 1꼴 나도록 이제 2분의 1을 잡아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면도 여기에다가 이 주변의 근방에다가 VN2라는 A의 원소가 존재하겠죠. 자, 따라서 여기 지스트 하기를 VN2가 존재해서 썼을 때 하기를 우리가 지금 만족시키고 싶은 극한점에 대한 그 조건 이것을 만족시킨다는 것을 알 수 있을 텐데요. 이와 동시에 이제 서브 시퀀스이게 되기 위해서는 이제 N1, N2, N3가 이제 순서가 이제 매겨져 된단 말이에요. 순서가 매겨져 되는데 N2라는 것은 여기 이제 N1 플러스 1 이보다 그 이상인 그 수가 될 거란 말이에요. 여기 중에 이제 꺼내오게 될 것이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원리로 인해 가지고 N1이 N2가 N1보다 이제 큰 그런 N2가 이렇게 존재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왜냐? 이 얘기 위해서 이제 N2가 N1보다 크다는 얘기를 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괜찮을까요? 자, 이렇게 커팅을 앞으로 한 이유 무엇이냐면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앞에 부분 이제 N1 번째까지 커팅을 해가지고 이 부분만 보겠다라는 것이 렘마를 이제 이용하게 된 것이고 이 렘마까지 이용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이렇게 넘버링 이 순서 N1, N2, N3 이것을 부여하기 위해서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러한 과정을 보인 다음에 계속해서 진행해 넣으신다면은 이제 N1, N2, N3 이 순서로 이제 수들이 존재해가지고 만족시키기를 V, NK랑 X 사이 이 노름이 거리가 0하고 이제 이번에 K분의 1 해야 된다라고 볼 수 있겠죠.
따라서 이제 K는 이렇게 대하기 때문에 여기서 바로 VNK라는 그 수열이 그 부분 더블 시퀀스죠. 이것이 X로 수렴한다고 변환될 수 있겠습니다. 다음과 같아서 어렵지 않죠? 아, 어려워요. 약간 좀 어려운데 이렇게 너무 이해하기 힘든 내용은 아닙니다. 단순히 중간에 테크니컬한 것이 좀 조금씩 들어가다 보니까 여러분들 정신 차리고 제가 바짝 집중해서 들을 필요는 있겠습니다. 괜찮을까요? 자, 이렇게 첫 번째로 우리가 증명한 것이 무엇이냐면 다시 살펴보자면은 자, 바운디드 수열이라고 해가지고 절대로 이제 수렴한다는 것은 보장할 수 없어요. 근데 수렴하는 이제 부분 수열을 잡을 수 있다라는 것까지 일단 알게 되었습니다. 그럼 다시 돌아와서 일단 우리 첫 번째 원하는 이것을 증명했어요. 그 다음으로 증명한 것은 진짜 이제 공간이 이제 완비라는 것을 이제 보이고 싶습니다. 공간이 완비라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는 호시수열이 이제 수렴한다는 것을 보여야 되는데요. 호시수열을 잡고서 그걸 수렴한다는 것을 보이는데 그 과정이 만만치 않을 거예요. 만만치 않은 과정을 우리가 증명했던 이 첫 번째 이것을 이용하면 될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이용하면 될 것이냐면은 일단 첫 번째 코시수열을 잡게 되면 그 코시수열이 이제 바운디드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 공간 안에서. 근데 코시수열이면 바운디드가 된다. 바운디드가 되니까 수렴하는 부분 수열을 잡을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우리는 부분 수열이 수렴하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 있는 이 수열이 수렴하기를 원해요. 근데 여기서 가는 거 과정은 어떤 걸 쓰면 되냐면 다시 또 코시시커스라는 것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뭔 말이냐면은 코시시커스라는 것이 전체적으로 그 뒷탕들이 다 이제 몰려간다는 거죠. 결국에 이제 부분 수열이 이제 수렴하는데 어디론가 V로 수렴한다 해볼게요. V로 수렴하는데 결국에 나중에 그 모든 딱 N 시점부터 그 이후에 있는 모든 이제 항들이 다 임의로 두 개 잡았을 때 그게 거리가 거의 다이아미터가 거의 엡실론 맞았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으므로 그것은 무엇이냐라고 말씀한다면은 결국에 이제 서브 시퀀스가 수렴하는 곳으로 전체 이 수열이 수렴한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제가 지금 설명드린 거 과정을 다시 또 이제 풀어 써드리자면은 이제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아이디어는 좀 이해 가나요? 이해가 좀 안 됐다면 다시 돌려보세요. 방금 말 잘한 것 같아요. 그러면 약간 좀, 그런 듯이 아이디어를 가지면 되겠구나라는 것을 이제 떠올렸다면은 저랑 같이 띠오름을 정리하고 증명해보는 시간을 가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VN이라는 코시 스퀀스가 주어집니다. 자, 이랬을 때 VN이 RD 여기 안에서 수렴한다고 증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왜 서브 시퀀스를 왜 잡아야 되냐라는 것에 의문을 가진다면은 이걸 증명하기 위해서 얘가 어디 V로 간다는 것을 딱 지정해야 되는데 이 V를 지정하는 것이 만만치 않습니다. 근데 이 V를 지정하는 방법은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서브 시퀀스가 이제 수렴하는 그것이라고 얘기하면 되겠죠. 그래서 서브 시퀀스가 이제 수렴하는 그것으로 이제 지정한 다음에 그 지정한 V에 대하여 결국 이 친구에 대한 다시 또그 원래 논의를 펼쳐주신다면은 어렵지 않게 보일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띠오림을 증명해 보도록 할 거고요. 이 증명하기 앞서서 이게 내포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안 써드려도 아시겠죠? 호실수열이 수렴한다는 것은 이 공간이 컴플리트 논드 스페이스, 완비 노른 공간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고요. 이것을 이제 어떻게 부르냐면은 바나 스페이스다 라고 얘기를 했죠. 좀 더 나아가서 좀 더 이제 크리티컬한 조건을 힐버트 스페이스까지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결국 이 공간이 완비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었던 핵심 주제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고요. 그것이 드디어 나오게 되었네요. 증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스텝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 위에서 증명했던 띠오림을 이용하기 위해서 현재 코시 시퀀스인 이 친구가 마운디드 6개라는 것을 먼저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6개라는 것은 일단은 그 얼굴 둘러싸고 있는 그런 볼이 있다는 것을 보이면 되겠죠.
이 VN에 가둘 수 있는 그 볼이 있으면 볼이 되는데, 결국 이제 코시 시퀀스니까 그걸 이용하기 위해서 엡실론 찾게 될 건데, 그 엡실론을 제가 그냥 아무 숫자 잡아도 되거든요. 아무 양수 잡아도 되니까 그것을 제가 1로 설정을 한 다음에 이 친구에 대하여 이제 코시 시퀀스니까 제가 n 이후의 모든 항들을 다 모아놓은 v 서브 캐피탈 n, v 서브 캐피탈 n 플러스 1 이렇게 모아놓은 집합에 이번에 다이아미터로 얘기를 해볼게요. 다이아미터가 이제 결국 0으로 수렴한다. 그러니까 충분히 많이 작다. 그래서 엡실론보다 작다라는 얘기를 해주시면 될 겁니다. 엡실론보다 작다는 얘기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 엡실론 제로가 이제 제가 현재 1로 설정을 해놨죠. 어차피 1이 아니어도 그냥 100이라 1000이라 상관없습니다, 솔직히. 그리고 지금 현재 이 부분을 여러분 잘 뜯어보신다면 어떻게 할 수 있냐면요. 다이아미터가 이제 스프리머브로 정해야 되잖아요. 그렇다는 것은 결국 여기 있는 임의로 두 개를 잡았을 때 그 거리에다가 스프리머브 쟀을 때 그것이 이 스프리머 값이 이제 엡실론 1보다 작다. 그러니까 라는 것을 볼 수 있을 텐데요. 일단 어떤 것을 알 수 있냐면은 이제 그 하나 딱 지정해요. 딱 한 점을 고정한 다음에 이 점으로부터 이제 임의로 이제 꺼내는 그 사이에 이제 거리가 또 이제 1보다 작다. 라는 이야기로 넘어올 수 있겠죠. 그러니까 n보다 이제 캐피탈 n보다 크거나 같은 n에 대하여 vn과 고정된 v 서브 캐피탈 n 그 사이에 이제 거리가 1보다 작다 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이고요. 이 고정된 거로부터 이제 vn이라는 그것이 이제 거리가 이제 1보다 작다 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vn을 중심으로 하고 이제 거리가 1 미만인 그 오픈볼을 잡았을 때 그 오픈볼 안에 여기 있는 모든 원소들이 다 들어온다 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으므로 v 서브 캐피탈 n, v 서브 캐피탈 n 플러스 1, 서브 캐피탈 n 플러스 2 이런 이 모든 친구들이 다 이제 b, vn 오브 1 여기 들어오겠죠. 그래서 결국 오픈볼을 잡아가지고 결국 이 친구를 가둬놨기 때문에 지금 제가 보이고자 하는 얘가 바운디드인 것을 보였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캐피탈 M보다 이제 크거나 같은 그런 데에서 이제 바운디드라는 것을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앞에 몇 개 더 있습니다. 앞에 몇 개가 더 있는데 앞에 몇 개 더 있는 것은 이제 V1, V2부터 해가지고 V 캐피탈 N-1 이기까지 있겠죠. 여기 앞에 있는데 여긴 어차피 몇 개예요. N-1개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파이나트 개란 말이에요. 파이나트인 것에다가 이렇게 바운디드인 것을 합집합한 거. 엥? 삭제를 왜 해? 바운디드인 것을 합집합한 것으로 우리가 지금 논하고 싶은 VN을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 파이나트도 있지 당연히 바운디드가 될 거고 어차피 유한계니까 제가 지금 밑줄치고 있는 이 부분은 이제 바운디드가 된다는 것을 보였으니까 이 합집합시킨 것도 바운디드가 되겠죠. 바운디드인 두 셋을 이제 합집합시켜도 바운디드가 되니까 결론적으로 일단 유계인 것을 보였습니다. 그럼 유기인 것을 보였다면 우리 해피해피시죠? 왜냐? 앞서 이제 증명했던 띠오림을 써먹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스텝 2에서 일단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증명해 보도록 하죠. 자, since vn 이라는 것이 bounded 라고 말할 수 있으니까 bounded이므로 앞서 말한 것에서 수렴하는 부분 수열을 잡을 수 있겠죠. 중요합니다. 수렴하는 열을 잡는 것이 아니라 이 vn을 수렴한다는 것이 아니라 수렴하는 서브 시퀀스를 잡을 수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그것을 제가 이제 VNK로 나타내겠죠.
앞서 증명한 이 정리에 의해서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수렴하는 뼈를 잡을 수 있고 그 수렴하는 점을 딱 이제 V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잡았다면은 우리가 원하는 게 하나 있었어요. 그 딱 여기에서 이 수렴한다는 것을 보이고 싶은데 그 수렴하는 지점이 V를 잡고 싶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V를 어떻게 잡았냐라고 했을 때 그 부분 수열이 수렴하는 곳으로 딱 잡았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충분히 보장되게 그 우리가 만족시킬 만한 그런 V를 잡았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제가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이 부분 벡터를 수렴하지만 이 원래 벡터를 수렴한다는 것을 보이고 싶어요. 그 전체가 수렴한다는 걸 보이고 싶단 말이에요. 전체가 수렴한다는 것을 보이고 싶은데 그걸 위해서 일단은 또 무엇을 활용해야 되냐? 라고 한다면은 코시열, 그러니까 이 수열들이 그 뒷항들이 다 이제 몰려나간다. n 이후로의 그 모든 항들이 임의로 추출했을 때 그 두 개의 이제 거리가 이제 엡실론과 짰다. 그런 얘기를 그걸 얘기를 이용을 해가지고 전체가 수렴한다는 것을 보이고 싶은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제가 외치고 싶은 클레임이 무엇이 되냐면요. 부메털이 아니라 그냥 벡터열 VK라는 것이 이제 V가 된다. 그러니까 이제 부분 수열이 아니라 이제 그냥 VK, 그러니까 수열이 이제 줄어간다라는 것을 보이는 것이죠. 자, 이 클레임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클레임을 어떻게 이제 보일 수 있을 것이냐면요. 일단 코시 시커스인 것을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다시 리콜하겠습니다. 양수의 엡실론에 대하여 이번에는 다이아미터를 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정의를 좀 받아들이고 있는 그 정의를 쓸게요. n 이후에 이제 임의의 두 항을 잡아가지고 그 두 개 사이에 차를 구한다면은 그 차이가 엡실론보다 작다 라는 이야기를 여기서 꺼낼 수 있을 것이고요. 이 부분을 여러분들한테 잘 뜯어보라고 얘기를 제가 과제를 제시한다면요. 자, 이 부분에 비해서 어떤 얘기를 할 수 있냐면은 캐피탈 N보다 크거나 같은 이제 N에 대하여 일단 여기 NK라는 거 NK라는 것이 이제 부분 수열에 있는 그 인덱스, 서브 인덱스란 말이에요. 그 서브 인덱스는 현재 인크리싱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점점 더 이제 크기가 이제 커가는 그런 상황이 돼야지 이제 서브 시퀀스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점점 증가하고 있으니까 지금 딱 작게 된 그 n에 대하여 그 n보다 크게 되는 이걸 만족시키는 k가 존재하게 될 건데요. 그 모든 이제 k에 대하여 vnk와 vn 사이의 이제 거리 또한 이제 엡실론보다 작다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n을 nk로 잡게 된 거죠. 그 모든 k에 대하여 이게 성립한다고 얘기를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부분 수열과 이제 그 남은 항들의 그 차이가 이제 엡실론보다 작다라는 이야기를 여기서 해왔고요. 이로부터 우리는 코시 수열과 함께 이제 증명을 시작하도록 해야겠죠. 우리가 이제 수렴 만드는 것을 보기 위해서 Vn과 V 사이 이제 거리가 이제 엡실론보다 작다라는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저기 지금 Vn과 V 사이 이제 그 거리라고 한다면은 여러분들이 그 삼각분식 트라이앵글 이니퀄리티를 사용해가지고 중간에 VNK를 거주할 수 있죠. VN에서 이제 VNK를 이제 거친 다음에 다시 또 이제 VNK에서 V로 이제 가는 그런 거리보다 우리가 지금 특정하고자 하는 Vn과 V 사이 거리가 작거나 같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고요. 여기 지금 제가 또 밑줄치고 있는 이 부분이 여기 위에서 엡실론보다 작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엡실론 플러스 VNK 마이너스 V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거기에 노름. 자, 이 상황에서 제가 지금 잡게 된 K를 이제 모든 K가 이제 충분히 이제 큰 수니까 그것을 무한대로 보내버릴 수 있겠죠. K를 이제 무한대로 이제 보내는 것을 취해 준다면요. then 캐피탈 M보다 크거나 같은 이제
자,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vn과 v 사이에 이제 노름을 엡실론 더하기 이제 리미트 보낸 거죠. 리미트 k를 이제 무한대로 보낼 때에 vnk-v 이게 될 것이고요. 이 친구는 현재 vnk가 이제 v로 수렴한다는 것이 이제 위에서 알고 있었으니까 엡실론 더하기 0 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엡실론 되겠네요. 따라서 우리 어떤 얘기를 하고 있었냐면은 다시 살펴보세요. 이미함수 엡실론에 대하여 자연수 이제 n을 잡아가지고 n보다 크거나 같은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vn과 v 사이에 이제 거리가 엡실론보다 작거나 작다 라는 것을 보였기 때문에 vn의 극한이 이제 v로 간다는 것을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수렴하는 열이라는 것을 보였습니다. 참고로 여기에서 이제 무한대로 갈 때 상당히 부등식이 등호가 포함 안 되는데 무한대 보내면은 등호가 이제 다시 들어간다는 거 알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서술할 때 약간의 좀 민감성을 가져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수렴하는 열을 잡았기 때문에 증명이 완료되었습니다. 증명되었기 때문에 이제 RD, R1, R2, R3 이런 것들 다 이제 유클리드 공간은 다 이제 완비다 라는 것이 증명 끝났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마치는 것이 아니라 추가적으로 몇 가지 더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완비라는 것을 예전에 공부한 적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무엇이냐면은 스프링 인피 뭐 이런 거 가지고 공부를 했죠. 공집합이 그 빌드 안에서 빌드 그 순서체라는 것이 정의되는 그 빌드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비어있지 않은 미루 유개인 집합을 이제 선택했을 때 그것이 이제 그리고 수프리번과 그 리스트 어퍼 바운드 그런 값들이 존재하고 그것이 다시 빌드 안에 있는 원소가 된다 라고 얘기를 한다면은 그것이 이제 완비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거 같은 건 이제 빌드 얘기이기 때문에 지금 공간과 얘기랑 약간 다르단 말이에요. 근데 겹치는 부분이 있죠. 언제? 1차원일 때. 이 아래 대해서는 겹치잖아요. 이랬을 때 그 완비라는 것에 그 정의가 이제 달라지면 안 되겠죠. 얘는 완비고 얘는 완비가 안 되고 정의가 얘를 택했는데 얘는 완비인데 얘를 택하면 완비가 아니야. 그럼 완비라는 정의가 뭐예요? 근데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걱정할 필요가 없죠. 왜냐? 유클리드 디스페이스 RD에서 이제 완비인 것을 보였으니까 R1에서도 이제 완비잖아요. 어떻게 정의를 하든 이제 실수 R에서는 이제 완비가 되는 것이 만족하기 때문에 두 가지 정의 다 이제 똑같은 동치명제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거예요. 동치명제면 동치정의. 그러니까 지난번에 봤던 완비성 공리에 있었던 그 내용과 코시 시퀀스가 이제 수렴하는 열이 된다. 둘 다 R에서는 참이죠? 참이기 때문에 결국 뭐냐 완비라는 그 정의에는 이제 모순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두 정의를 똑같이 택해도 된다. 라는 얘기를 할 수 있을 것이고 얘가 더 공간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하겠죠? 얘는 체에 대해서 그 수의 구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얘기할 수 있을 것이고요. 여기에서는 동치라는 것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을 것이고 결국 왜 동치인지까지 여러분들이 혹시 알고 싶다면은 한번 해보세요. 직접 증명해보세요. 근데 위에 거 다 완비인 것을 이용해서 할 수 있을 것 같고 여기는 코로릴리보다 이 마크가 좀 더 어울릴 것 같고 코로릴리는 이걸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로릴리로 이번에 무엇을 할 거냐면은 여러분들이 결국에 목표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코시열이 이제 수렴하는 것을 이용해서 우리가 어떤 것을 택하고 싶었냐면은 이렇게 모티베이션 이거였죠. 이렇게 급수가 이렇게 예를 들어 주어졌을 때 이것도 하나 수열로 볼 수 있잖아요. 그 부분합 수열, 그 부분합 수열이 부분합 봤을 때 그 부분합 수열들이 이제 수렴하는가? 이걸 본다면은 딱 그 특정되는 지점, 그 어느 정도 수렴한다 라는 것을 이제 판정 짓지 않아도 우리 충분히 수렴한다는 것을 이제 판정 짓고 싶다 라는 것이 우리가 원하는 희망사항이었단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코시 수열만 되면 되고 거리가 안 밀면은 충분히 가능하겠죠. 현재 거리가 이제 R이라는 것이 다 이제 완비이기 때문에 바로 판정법을 이용할 수 있겠습니다. 코시 수열이기만
하면 된다 라는 이야기를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하려고 하고요. 이것을 뭐라 부르냐면 코시 판정법이라 부릅니다.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편하게 또 증명할 수 있어요. 비교판정법, 근판정법, 아니면은 비율판정법, 웰쇼 테스트, 루트 테스트 이런 것들, 아니 얼터네이팅 테스트, 이런 교대교수 판정법 이런 것들을 증명할 수 있겠습니다. 그것이 이제 해석개론에서 결론은 이제 컴팩트 가기 전에 이제 마지막 관문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튼 다들 이거를 이용한 거기 때문에 이거 베이스로 여기까지 다 안다면 거의 다 아는 거예요. 자, 코시 판정법이 무엇이냐면은 그 실수열이 주어져요. 자, 이렇게 실수열이 주어졌을 때 급수가 수렴한다. 이 급수가 수렴한다 라는 것과 동치인 것은 무엇이냐면은 코시 수렴하면 된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확히 코시 수렴인 것을 어떻게 표현하게 되냐면요, 급수 입장에서 양수 엡실론에 대하여 캐피털 n이 존재해서 썼을 때 하기를 n보다 크거나 같은 이 두 항을 딱 지정해가지고 n 플러스 1부터 m까지 xk를 다 더한 것들, 이 값이 그냥 엡실론보다 작다 라는 이야기를 하면 되거든요. 증명 어떻게 할까요? 너무나 당연한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일단은 급수니까 급수에 대한 이야기를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부분합을 따로 이제 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정의를 했는데 이렇게 써주는 게 좋아요. K가 이제 몇부터 시작하는지를 잘 모르니까 이렇게 잘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알고 싶었던 급수가 수렴한다 라는 것과 동치인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 부분합수열 SN이 현재 수렴하는 거죠. 얘가 수렴한 것과 동치인 것이 여기서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증명했던 것이 이제 무엇이냐면은 현재 실수율이니까 지금 공간 R에 대해서 다루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서 논의를 펼쳐가고 있는데 현재 R이라는 공간이 이제 컴플리트 완비 공간이기 때문에 수렴하는 것과 동치인 것이 코시술인 겁니다. 사실 코시술이 좀 더 이제 더 강력하지 않은 조건이고 그게 이렇게 되는 건 자명한데 반대가 되는 것을 이제 완비가 보장해주고 있죠. 그래서 SN이라는 이 수열이 코시시코스라는 것을 과의 동치 명제가 될 것이고요. 코시시커스라는 것을 위해서 이게 이제 정의를 활용해 주신다면은 양수 엡실론에 대하여 자연수 n이 존재해서 썼을 때 하기를 n보다 크거나 같은 두 자연수 m과 n에 대하여 sm과 sn의 그 차이가 이제 엡실론보다 작다 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이고요. 여기에서 이제 나오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sm은 A1, S1부터 SM까지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이제 가는 거고 거기서 첫 번째부터 N번째까지 항을 이제 빼게 되는 거니까 얘랑 같은 것이 얘겠죠. 시그마 K는 M 플러스 1부터 M까지 SK를 다 더한 거, 이것이 이제 슈로만을 작으면 된다 라는 얘기를 할 수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위에 우리가 보이고 싶은 동치문제를 보였네요. 증명이 끝났습니다. 이렇게 코시 판정법을 활용해 되었고요. 여러분들 코시 판정법을 더 이제 응용해가지고 여러 가지 그 판정법들을 유도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유도해 놓으면은 나중에 이제 시리즈 테스트 그것을 편하게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오늘 너무나 많은 증명을 하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